늙은이가 돈만 보태주면 되지. 며느리는 간호사입니다. 아들과 함께 인사 왔을 때만 해도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죠. 상견례, 결혼식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단 한 번도 며느리와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결혼식 올리고 일주일 후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직접 연락 안 해요. 바로 전화하지 마시고 할 말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전달할게요. 주변 친구들에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터라 조금 서운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명절, 가족 행사 때마다 며느리는 당직이라며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심스럽게 집에 가봐도 되냐고 물었더니 한참 후에야 마지못해 허락하더군요. 그마저도 바이러스 노출된다며 30분 만에 쫓겨났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 얘기해야 할 때만 연락이 먼저 왔죠. 결혼할 때 아파트 한 채 사줬고 며느리 생일이라며 100만 원, 첫 손주 용돈이라며 500만 원, 거기다 조리원비까지 요구하길래 그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차 바꿀 때 됐는데 1,000만 원만 지원해 주세요. 저는 이번엔 조건을 걸었습니다. 돈 지원해 줄 테니 나도 같이 가보자. 이번엔 너희 집에서 자고 갈게. 마지못해 허락한 며느리. 그날 밤 며느리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늙은이가 돈만 보태주면 되지. 생색낸다고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간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사실 혹시나 해서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지 않았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이 집 매물로 내주세요. 2주 후 집이 빠르게 팔렸습니다. 그리곤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결혼할 때 해줬던 그 아파트. 혹시나 내 이름으로 해뒀었는데 어제 팔았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전세집 구하든 월세 구하든 알아서 살아. 그리고 더 이상 나한테 돈 요구하지 마. 연락도 못하는 며느리, 얼굴도 못 보는 며느리, 돈만 요구하는 며느리. 이게 남이지. 무슨 가족이더냐? 지금처럼 계속 남처럼 지내자. 그러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원했던 대로 이제 저는 정말 남이 됐습니다. 시어머니 연락은 무조건 아들 통해서 하라는 며느리, 피눈물 나게 해줬습니다.